오셨습니까? 네. 드실 것도 좀 드시고. 오늘 너무너무 축하하는 좋은 자리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원의 회원님들 중에서도 아주 멋지고 대단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광주를 쪼물락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조선대학교 법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면서 종영동에 또 공간도 두시면서 여러 이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특히 그 문화행정 이쪽을 전문적으로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과 자리를 하시던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시죠? 우리 서순복 교수님이신데 그동안 오랫동안 조대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이제 정년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년을 기념해서 작은 우리 여러분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조그만 강연을 준비하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축하하는 의미로 같이 와서 응원의 박수도 드리고 강의도 듣고 그리고 또 축하 공연도 조금 준비를 하셨는데 그런 축하 공연도 같이 하고 그런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네. 우리 교수님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알아서 우리 교수님이 하시겠습니다. 참 이 자리에 서기 부끄럽고 비루한 사람인데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까운 분들이 다 오셨어요. 너무나도 죄송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수업을 학교에서 하긴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부족하지만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광주대에서 30년, 아니 10년, 그 다음에 조선대에서 20년, 이렇게 해서 한 30년의 삶을 삶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부족하다면 들어주십시오. 많은 영향을 미친 분이 이 어머니는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는 초등학교 문턱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6.25로 돌아가시고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니는 딸을 놔두고 주변에 강권에 못 이겨서 저희 아버지한테 시집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남매를 낳았습니다. 이 어머니가 영향을 가졌던 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랑 엄마랑 사진 찍었어요. 그때 제가 좀 효도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상을 5개나 받아봤어요. 조금 이따 말할게요. 시골에 살았어요. 영광천은 영광동산. 저기 현 남부청장 우리 동네에 그 친구는 지가 아버지가 담배 가게에서 잘 살았고 저는 못 살아서 안동에 살았어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자, 모든 사물이나 현상에는 시작, 비루섬이 있으면은 마침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어요. 저도 이제 어쩌다가 대학에서 이제 자리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이라는 마침이 있었습니다. 정일근 선생이라고 정일근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대에서 신문방송사 책임을 맡고 있을 때 이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시인입니다. 근데 경남대 신문방송사를 책임맡아서 같이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쓴 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사라지니까 꽃이 영원히 피어 있으면 계속 지지 않고 영원히 핀다면은 좀 그런데 꽃이 사라지니까 아름답다. 꽃이 피었다 지니까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시사철 피어 있는 꽃이라면 누가 눈길 한번 주겠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역시 시인은 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감히 이 깜냥도 안 되지만은 주역에 있는 작은 글씨를 따라왔습니다.
궁하면은, 힘들면은 변화하면은 시도를 하면 변화하면은 통하게 되고, 통하면은 영원한다 하고 있어요. 궁죽변, 변죽통, 통죽구라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변화는 행정에서는 행정개혁 이렇게 변화를 하겠지만 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작은 변화, 이것을 몇 가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옛날 국민학교 나가잖아요. 국민학교 6학년 때 처음 새로운 세상을 접했습니다. 계속 이제 동네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전동에서 6학년 때 가출했어요. 예,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때는 이제 저금 통장 있잖아요. 통장 계속 이제 뭐 한 달에 얼마씩 딱 내라지 선생님이. 그러면 그것을 뺐다가 그 학교 마칠 때 즈음에서 선생님이 통장을 다 해야 다 돌려줬었습니다. 저는 동네 사거리의 전방에서 탁구 라켓을 그렇게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걸 이제 저금돈에 그거 엄마 아빠는 반드시 갖다 줘라. 너 길거리에서 까먹다가 들킨 놈 있으면 이거를 알아서 이렇게 그렇게 딱 엄포를 놓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라켓을 그렇게 사고 싶었어요. 하고 빠따를 근데 빠따를 사다가 선생님한테 들켜버렸어요. 우메 나 저번에 이제 싶어가지고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좀 있다가 망설이지 않고 바로 처음으로 버스를 탔습니다. 촌에서만 살다가.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제가 버뜩 드는 생각이 우리 누님이 큰 누님이 영광을 시집 갔다는 줄 알았어요.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버스를 영광 가는 영광의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서 일단 탔어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읍내에 내려가지고 이제 그 남편들 이렇게 매연 되시는 분의 이름을 계속 돌아다녀 도착하자마자 김영대 계속 불렀어요. 1시간 넘게 불러다녔어요. 아무리 불러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누님은 이제 이름 부르긴 좀 그래서 고창 가는 쪽까지 가면서 계속 불렀어요. 안 나타나요. 나중에 이제 좀 커가지고 그 누님이 사는 데를 갔더니 완전 영광에서 산골짜기 가까운 시골에서 도시방 시골이에요. 그래서 읍내에서 내가 아무리 불러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해가 지나고 나면 무서웠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버스를 타고. 그래서 평소 그 다니던 그 만화방에 얼른 모르게 숨어 들어가가지고 만화방에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옆으로 지나가면서 하는 애들 친구들 같아요. 그때 제 이름이 순복이었어요. 순복이가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서 막 찾으러 다니는 거니 막 사람들이 뭉성뭉성하면서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모르게 갖고 슬슬 비어가지고 저희 집에 그 뒷문 있잖아요. 뒷문 거기 밑에 뒤에 이제 집이 있으면 뒷문 있으면 그 뒤쪽에 조용히 가가지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몰랐더니 그걸 알고 저를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 인생에 좀 변화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엄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또 이것도 국민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시골집에서 이제 그 작은 방 있는데 거기서 불대를 밝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솥단지에다 놓고 고구마를 쪘었어요. 물론 엄마가 쪄주셨죠. 근데 거기가 외양간이면 근데 고구마를 쪘는데 고구마가 너무 맛있게 보여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양은 그릇에다가 고구마를 담아가지고 이제 마당에 나와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부엌칼로 그 하도 뜨거우니까 이렇게 찍어가지고 고구마를 담았어요. 근데 제 손에는 그 밥그릇에 고구마가 들어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부엌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촌 동생이 이제 집에 놀러 왔어요. 마침 고구마를 보고 먹고 싶다니까 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속으로 주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오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칼자루가 빠져버린 거예요. 오메. 그리고 날라가서 여기를 찍어버린 거예요. 내가 고의가 전혀 아니고 진짜 맹세코 과실도 오지 마라고 장난으로 했었는데 이 칼자루가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 피가 나는 거예요. 피가 나. 놀래버려. 그래가지고 얼른 헝겊을 찾아가지고 딱 막아놓고 바로 튀었어요. 옆집 담을 넘어서 여기 보면 이제 저희 동네 앞에 논입니다. 논을 그냥 가로질러서 여기 저희 한 1km 앞에 있는 이제 그 설도, 포구, 항구 바다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그 소를 아침에 거기다 매놔요. 이거 뚝에다가 참사 뚝에다가 매놔. 그러면 이제 오후에 파하면은 제가 가서 그 소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날 돈 가락이기 때문에 이걸 돈을 가로질러 가지고 뚝에 들어갔어요. 그때 물이 차 있었습니다. 저는 동네 사람 나를 잡으러 오니까 빨리 죽어보려고. 네. 진짜 저 죽어보려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이런 거. 네. 저 고향 그거예요. 바다 그거 맞아. 근데 물이 안 차서 썩을 때 아니어서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이게 웅크리고 앉아서 저기 논으로 사람들이 날 잡으러 오는가 그걸 이제 망보고 있는 거예요. 오면 나는 바로 죽어보려고. 한참을 지금 몇 시간 지나 안 오네. 근데 이놈이 또 이제 안 오니까 다시 집으로 들어가죠. 문을 통해서는 못 가고 옆집을 통해서 그 뭡니까? 헛간 지붕을 제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생각이 안 나요. 올라가가지고 지붕에서 고개를 살짝 내밀고 마당을 내려갔어요. 이게 동네 사람이 참 웅성웅성해. 그러면서 이놈이 놀랬으니까 오면은 혼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걸 잘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용서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까지 중학교까지 다녔지만은 이런 시절이 저한테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입니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 다닐 때까지가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중학교 지나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저희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연산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광고를 들어갔습니다. 혼자서. 그때는 저희가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시절은 봄날은 가버렸어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래서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걸음 씹어가며 상체미 넘나드는 성황단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가 봄날은 간다. 노래를 더 하고 싶은데 시간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왔습니다. 사춘형 교회 그 월세 방에서 자취했는데 그게 원체 됐습니다. 어떻게 지나간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를 여자애 낳고 저희 집을 시집 오셨잖아요. 그 누님이 서럽게 살았어요. 어머님을 그리우면서. 그런데 그 누님도 또 어려워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광주 그때 학동인가 무슨 동인데 그 세 집이 한 집에 사는 거예요. 세 칸 집에. 그러면 그 한 칸에 방 2개짜리 한 칸에서 우리 누님 그러니까 세 자식과 그 내외가 다섯 명이 살았어요. 그 방은 2칸에서 다른 집 2집 있고 그런데 우리 누님이 제가 짠하다고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그러면서 방 똑같은 크기 그 방에서 5 식구가 살고 참 방을 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누님네 집에 들렸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그 짝꿍 같은 우리 반에 옆에 앉은 짝꿍 친구가 조금 상한다고 살았어요.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려고요. 갔더니 몸에 양변기도 있고 변기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와 2층 집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속 없는 놈이 반항기가 생겼습니다. 나도 하수 좀 시켜줘. 하수가 안 시키면 나 중퇴한다고 학교 안 다닌다고 이렇게 집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니가 그때 써주신 편지를 제가 잊어먹어 버렸어요. 미친놈이.
그래가지고 누님이 써준 것입니다. 보면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는 이제 뭐냐면 그 앞에 설도로 눈섬이라고 써요. 설도 앞에 그냥 뻘이 있어. 갯벌이 한국의 포구요. 그러면 이제 그 12시가 쓰고 새벽이 되면 어쩌냐면은 이게 횃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딱 박아놓고 거기서 이제 반두질 해가지고 실장을 잡아요. 실장을 하나 잡아서 한 마리에 이론씩 팔아가지고 동생들 저금통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탈선을 하려고 딱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초등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다만 옆으로 이제 문법이 틀려요. 맞춤법이.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 편지를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그 편지 글에가 뭐냐면은 하나님 몇 살 먹은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시고 라고 바닷가에서 실장을 잡으면서 내가 그런 식의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편지를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누님이 쓴 편지에 봐보세요. 여기 봐 두 번째 줄. 네가 광주에서 학교 다닐 적에 엄마가 너에게 보내준 편지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생하더라도 내 새끼들만은 잘되게 해 주이시오. 이런 식으로 썼던 어머니가 그렇게 썼거든요. 예, 저는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요거는 우리 엄마가 쓴 거예요. 예, 맞춤법이 안 맞아. 그때 제가 영준이라고 불렀거든요. 제가 아팠어요. 많이 아팠기 때문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좀 나을까 봐서. 영준아 잘 갔냐. 제가 대학 다닐 때. 내 영준이 저물게 보내놓고 밤이면인데 바이면 그렇게 됐잖아요. 밤이면 잠이 한소금도 못 잡다. 어쩌든지 공부 열심히 해서 너희 사남매 남부럽게 살아라. 너희 심중에 생각해서 두 갈래의 마음 버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내 새원 풀어둬라. 여러 간대 내수 머리 쓰면은 마음이 갈린다. 엄마 눈의 눈물은 피 같은 눈물이야. 10번 100번 부탁이다. 나도 사는 것을 생각하면 소설을 지어도 12권은 찍었다. 집안은 생각 말고 공부 잘해라. 엄마는 너희 아버지 말 순종 잘하고 잘 나아가마. 뼈하고 가죽하고 남더라도 너희만 잘 되면 춤추겠다. 내 영준이 돈 작아서 고생한 일 생각하면 기가 막혀 못 견디겠다. 참 영준이 청남으로 태어나서 고생 많이 하는 걸 생각하면 엄마 마음 쓰라. 이런 식으로 우리 어머니가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를 중퇴 안 다녀보려고 하숙 안 시켜주면 이제 제가 어머니 편지를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걸 딱 갖고 보니까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200등, 300등 정도에서 그랬습니다. 어머니 편지를 받고 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 첫 번째 3월 달에는 제가 우리 반에서 1등 했지만 전교에서 5등이 그랬었어요. 저 200등, 300등 한 놈. 맨 앞자리 앉고 정신을 집중해서 듣고 쉬는 시간 안 가서 그냥 웬만한 화장실 안 가고 가는 시간 아까워서 막 복습하고 이렇게 막 집중 선생님 말하면 쏙쏙 다 들어와 보네. 그래가지고 3월 달만 전교 5등 오고 그 다음 달부터 2등은 전교 없었어요. 전교에서 1등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연말 사정할 때 교육감상 주잖아요. 1등 놈한테. 근데 당연히 우리 담임 선생님은 1등을 교육감상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1학년 때 2학년 성격이 형편없잖아요. 근데 교육감상은 못 줘. 그러니까 특별 우등상 이름을 주고 상을 여러 개를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고생했지만 아까 보여드린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은 그때 우리 어머니가 옆에 부모님한테 있을 때 옆 사람이 매 누구 자식 잘 키워주나 참말로 부럽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보도한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갔습니다. 대학교 가서 이제 대학교 가서 그때 이제 모의할 때잖아요. 해물 많이 하고 그럴 때인데 이제 저는 이제 3학년 때까지 저때 예수님 처음 2학년 때 믿고 나서 교회에서 살았어요. 제가 교회 마룻바닥 기도실 마룻바닥이라고 있어요. 마룻바닥 거기서 제가 3년을 살았습니다. 마룻바닥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긴 장의자 스폰지 들어가 있는 그런 거 너무 춥게 3장 깔고 그 다음에 어떤 집사님들이 버린 이불 갖다 덮고 그때 같이 이 고생했던 사람들 최악 잘못된 사람이 대학 교수입니다.
고생 뒤지게 있어요. 뭡니까, 이거. 건노라고 있어요. 건노, 난로. 이렇게 휘발 넣어가지고, 기름 넣어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춤게 어쩌다가 회계 집사님한테 돈 타면은 문을 꽉꽉 닫고, 그럼 건너서 뛰는 거예요. 춤게, 하도 춤게. 근데 그것이 기반이 안 좋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 수, 택이 있나요? 네, 저우지간에 교회에서 조금 고생을 했었습니다. 저 봐보세요. 여기 저 신발 신고 공시 입고 있어요. 대학 때.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요 빨간 그 티셔츠 입은 친구는 이제 같이 교회에서 같이 혼자 살기가 무서워가지고 너 들어와라. 이 같은 반이에요. 고등학교 같은 반. 이놈이 이제 경영대 서울대 경영대 나왔어요. 전주대 부총장이었어요. 이놈은 또 살기 어렵다고 딴 데 가버렸어요. 한 2년 살다가. 이 친구는 이제 교회를 잘 안 다녔지만 이 친구는 사법고시 8등을 또 배웠어요. 우리 같은 반이에요. 선생님. 이놈 일부 나왔지만 이놈이 좀 특허증이 있었어요. 저는 특별 생활을 많이 했어요. 특별 생활. 고시 공부도 있어요. 여러 가지. 노량진 달동네에서 판사촌에서 살았어요. 오메. 촌에서도 물리지 않았는데 핀디한테 그렇게 많이 당했어요. 아침에 자고 나면 막 붉어져 있어요. 막 이만큼 것들이 막 나중에 있고. 그때 제가 각기를 했었어요. 근데 약을 2번씩 공짜로 주니까 실럼실럼 먹다가 오메 또 그 다음에 한 2년 뒤에 또 재발해가 오메 나 죽겠냐고. 그때는 이게 결핵약이 좀 독하지 않아요. 새끼를 새끼를 한 번도 안 걸고 3년 동안 먹었어요. 나중에 또 간이 또 손상돼. 그래서 투병생활을 많이 했어요. 근데 또 고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죽으려고 그때는 치료약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안 죽으려고 12시 늦기 전에 자는 거예요. 올인해서 못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시 공부 7년 했지만 떨어졌습니다. 2년 더 했으면 제가 붙었을 거지. 저는 이제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은 3학년 때부터서 이제 교회에서 살면서 학교 다니는 것은 부전공이고 교회가 새벽부터 목사님 내외하고 옆에 집사님 세 사람이서 옆에 기도실 기도해요. 이게 미안실은 교회 사는 놈으로서 미안하니까 깨우러 다녀요. 옆에 있는 그 후배들 누나들 깨우러 다녀요. 그래가지고 쪽수를 채우려고.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새벽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그러면 이제 대학 다니고 방황하고 힘든 친구들이 계속 상담하러 와요. 교회에 있으니까 뭐 좀 아는지 하고. 아는 것도 없는데. 그리고 교회에 같이 살았던 애들. 그 친구들 내가 밥을 제가 해줬습니다. 후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놈들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사회 활동을 조금 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이제 30년, 이게 딱 학교에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니까 아쉬운 거 많이 많더라고요. 잘 가르쳤던 거라고. 그리고 또 열심히 했더라면 그런 식이 있었는데, 학생들한테 마지막 강연하면서 만나면 반드시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 떠나면 언젠가 다시 만나는 것을 기약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제 이 법회 강연할까 이거 하면서 저는 지금 이제 3년 뒤면 제가 70이 됩니다. 저는 투병생활 2년 전에 저는 암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나는 내가 죽을 때 사람한테 소식을 전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 장례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암 수술하고 암 투병하고 나니까 누가 그 죽음 준비 교육이다 해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장례식을 미리 해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 말씀 듣기 전에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생전 장례식 또는 사전 장례식을 저는 3년 뒤에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좀 값이 나가는 책, 제가 이제 책을 12권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쇄 받은 책은 요 한 권밖에 없습니다. 문화 컨텐츠 스토리텔링. 그 책을 나눠드리려고 지금까지 모아놨습니다. 오신 분들한테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얼추 이렇게 살고 이런 방에 저렇게 살아왔지만은 제가 살아온 삶, 저는 제대로 산 것은 없어요. 후회밖에 없는 삶이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 같은
삶은 과연 어떤 삶이었을까? 넬라 판타지아라고 남자의 자격에서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넬라 판타지아는 내가 꿈꾸는 세상은 여러분들 과연 어떤 세상을 꿈꾸고 계신지. 제가 꿈꾸는 세상은 이런 세상을 나름대로 꿈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Nella fantasia io vedo un mondo giusto, le tutti vivono in pace onesta. O sogno d'anime che segno sempre vivere come le nuvole che volano pianto manita in ponto manita. 이게 넬라 판타지아예요. 이걸로 평소의 삶이 좀 배려버렸다고 할 정도로 엉망인 사람, 노예상이었다고도 그런 말을 하는데, 이분 이제 제스위트 교단의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 무슨 폭포 있잖아요. 이과수 폭포인가 무슨 폭포를 기어 올라가가지고 원주민 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갔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미션 아시죠? 미션에 보면